우리가 주식을 할 때 유리한 걸 찾아야 돼요. 유리한 거. 파동이 이렇게 있다면은 비싼 자리가 유리해요? 싼 자리가 유리해요? 당연히 싼 자리가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비싼 자리에서 미끼를 봅니다. 미끼. 어떤 미끼? 뉴스, 정보, 찌라시, 뭐 실적이 좋다, 가치가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에 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유리한 거는요, 이 뉴스가 떴던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실적이 안 좋아졌다 하면서 밑에 막 내려와가 있죠. 물론 이거조차도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거, 여기서 살 때보다 여기서 살 때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그러면은 밥그릇 패턴이 뭐냐면은 1번 고점이 만원이었던 주가가 한 6,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게 1번 자리예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듭니다. 파동으로 보면은 하락 박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을 합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행보 박스가 또 진행이 돼요.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 공구리 하이일, 2평 때리기 이후룩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그래서 1번 자리는 우리가 가격 조정이 나와서 비쌌던 종목이 싸지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2번 자리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가격이 싼 영역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겁니다. 요비에서 수익 실현했던 최대 주주가 다시 매집을 한다든지 세력들이 가격이 쌀 때 주워 담는 느낌이에요. 이걸 주워 담을 때 개미들이 안 따라오게끔 오히려 이런 데서는 아무런 뉴스를 안 띄우거나 악재를 띄우거나 그래요. 이게 2번 자리예요. 행보하는 자리. 이 행보하는 자리에 패턴이 많아요. 쭉 내려와갖고 하이힐로 행보하는 게 있고요. 쭉 내려와갖고 그냥 박스 치는 게 있고요. 쭉 내려와갖고 언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언덕을. 그리고 또 쭉 내려와갖고 하락 매집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매집을. 1번하고 2번 자리의 특징이 좀 많아요. 떨어질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매집하는 것도 스타일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고 그 스타일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뚫어 올리고 다시 원래 주가로 돌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가, 저평가, 돌파 후 다시 원래 주가. 요게 밥그릇 패턴이에요. 이 3번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밥그릇 패턴인데 이 밥그릇은요, 본인의 그릇에 따라가지고 이게 10년짜리 뭐 2001선 밥그릇이에요. 그럼 이 10년짜리 밥그릇 안에서 내려가는 안에서도 여기서 밥그릇 작은 거 이렇게 나와요. 40~50%짜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또 밥그릇이 생겨요. 이렇게. 본인의 그릇에 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너무 큰 밥그릇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고요. 요 작은 밥그릇이 1년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거 더 작은 것도 있어요. 6개월 뭐 20일짜리 448일선은 만 이 정도 되는 거고 600일선은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1000일선은 이 정도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 21선 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으로 해도 되고요. 111선 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으로 해도 되고요. 224선 가지고 밥그릇 해도 돼요. 요런 게 작은 밥그릇이거든요. 요런 걸 매매하다 보면 운 좋게 또 이런 걸 먹는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정석적인 이제 1년 정도 밥그릇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224선 기준으로 이렇게 밥그릇이 형성이 돼요. 밑으로 납폭가대 됐다가 원래 주가로 돌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밥그릇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요. 요런 데도 이렇게 작은 밥그릇, 요런 데도 보면은 학대에 보면 여기 다 요런 게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세요. 가격이 싸지고 매집하고 올린다. 가격이 싸지고 매집하고 올린다. 이게 밥그릇이에요. 가격이 싸지고 이제 매집이 들어가서 올린다.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락하고 매집하고 올리고, 하락하고 매집하고 올리고, 하락하고 매집하고 올리겠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밥그릇의 패턴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많이 필요해요. 이 매집하는 단계에서 하락 매집인지 언덕형 매집인지 뭐 공격형 매집인지 박스 매집인지 그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그릇 3번 자리에서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개별주는 수급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매집한 세력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나 지수 가능한 종목들은 쇼커버링이라는 게 있어요. 쇼커버링. 그리고 지수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에도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쇼커버링이 뭐냐면은 내가 공매도를 때렸던 애들을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량주들은 기본적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 맞춰서 저평가와 고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밸류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평가 구간은 작아지고 고평가 구간은 많아집니다. 반대로 밸류가 안 좋아지면은 저평가 구간은 많아지고 고평가 구간 작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밸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가 들어오고요. 주가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뺍니다. 공매도 누른단 말이죠. 근데 이 공매도 세력을 많이 이기면 이제 대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우량주들은. 근데 대부분 보면 공매도가 한 80~90% 이겨요. 이기면은 적정 주가, 밸류에 맞는 주가를 지나서 저평가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저평가가 들어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이제 안 내려가니까 쇼커브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쇼커버링이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이렇게 V자로 올라갑니다.
또는 U자형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는데도 만약에 못 올라가잖아요. 진짜 저점이 아니니까 반등에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반등하려는 세력과 누르려는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길어집니다. 싸움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우량주들은 보통 계단형 형태가 나오는 게 이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를 비교했을 때 1번보다 2번이 우량주들은 길어지잖아요. 빠집니다. 거의. 왜냐면은 여기가 저가면은 원래 매수세에서 쇼커버링 돼서 이기는 게 정상인데 들어올 매수세 다 들어오고 쇼커버링까지 다 들어왔는데도 못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올라갈 힘이 없거나하고 추가적인 공매도나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밥그릇 패턴으로 보면은 우량주들은 1번, 2번으로 했을 때 1번보다 2번이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쌍바닥이나 역 헤드앤숄더가 뜨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래야 정상인 거고, 만약에 2번이 쭉 길어지면은 흘러버립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밸류의 기준이 있는 우량주의 개념이고, 밥그릇 패턴은 작전주나 세력주의 패턴이에요. 코스닥 종목들은 1번보다 2번이 무조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집 기간을 보는 거죠. 충분히 매집한 단계에서 1년선을 뚫어야 된다. 그럼 단테님 2번을 찾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2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급등주를 찾을 때는요, 3번을 찾고 1번, 2번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매집봉은 있느냐, 매집은 좋으냐, 충분히 저평가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3번 자리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들고 가서 50% 100% 먹는 자리예요. 좀 버텨가지고. 근데 2번 자리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단기 스윙입니다. 2번 자리 이제 끝단부에 찾는 게 우리가 256이에요. 256 이평 때리기, 영매공파 112, 요게 다 2번 자리 끝에서 찾는 거고, 영매공파 112, 256 이평 때리기는 전부 다 224선 밑에서 찾아요. 근데 3번 자리는 이제 이걸 뚫어 올리고 눌러주는 여기가 3번 자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뚫어 올리는 여기나 돌파, 눌림, 재돌파 요까지 3번 자리예요. 여기 세 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같은 경우는 요가 1번 자리라 보면은 여기 작은 밥그릇이에요. 요거는 작은 밥그릇이고, 큰 밥그릇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더 길어져야 되죠. 이렇게 작은 밥그릇, 큰 밥그릇 같이 봐야 돼요. 쭉 빠져서 횡보해서 이런 라인, 요런 것도 이제 밥그릇이거든요. 여기는 작은 밥그릇이고 빠지죠? 이거는 큰 밥그릇이에요.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라인이 급락 행보 224선 뚫고 눌러주고 여기서 많이 먹어요. 요거는 작은 밥그릇이에요. 이 큰 밥그릇에서 작은 밥그릇 1개, 작은 밥그릇 2개, 작은 밥그릇 3개 정도가 나오면 또 크게 뛰거든요. 상패만 안 당하면은. 장기 평이 벌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 벌어지는 라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역을 우리가 먹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3번 구간의 특징을 딱 봅니다. 그럼 요런 게 3번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1번, 2번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를 딱 해서 윗부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파동이면 여기는 좀 버텨가지고 좀 많이 먹는 거고요. 요 112에서 못 뚫었잖아요. 요런 자리가 2번 자리잖아요. 요런 거는 그냥 잡고 튀면 파는 거예요. 그냥 잡고 튀면 파는 거예요. 요만큼씩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조금 길게 보고 요 위에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밥그릇 3번 자리가 안 나와요. 왜? 지수가 워낙 처박았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빠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256 자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매공파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3번 자리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종목들이. 여기서 튀었던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이 오면서 3번 자리가 겁나 많이 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번 자리 직전의 패턴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딱 튀고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3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튈 때, 눌러줄 때, 재돌파할 때 이렇게 3번 자리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2평 때리기, 영매공파, 그 다음에 256 자리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다 그렇죠. 200이 못 뚫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단기로 한 10에서 15% 정도 튀면 파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스윙이 좋아요. 앞으로 한 1년간은 그냥 스윙 관점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주식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저점에서 잡는 거잖아요. 저점. 밑으로 빠지면 잡는 게 싼 거잖아요. 10,000원 하던 게 5,000원 하면 싼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1년 동안 5,000원에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싸게만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라포까지 잡으면 제일 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시간도 돈인데 싼 종목 중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거래량 없이 싼 종목 잡는 게 아니라 싼 종목 중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거래량도 터지고 양봉도 좀 세게 뜨고 이런 거예요. 초보 때는 정배열에서 잡아요. 여기서 잡습니다. 이게 벌어졌을 때 이런 데 잡아요. 뉴스 보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정배열이 아니라 이 정배열이 꺾이는 역배열에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장기 이평선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이 역배열이 단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평가입니다. 왜? 이 장기 평선들은요, 웬만큼 주가가 빠져서 역배열이 안 돼요. 조금 빠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평가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 저평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111선입니다. 111선. 이게 224일선이라 보고 448일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배열이에요. 비싸죠? 여기는 역배열이에요. 여기도 역배열이고 여기도 역배열이죠. 역배열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아니죠. 역배열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112일선 뚫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겁나 많이 들어요. 갭이 못 들어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111선을 거래량으로 이렇게 뚫어 올리는, 또는 뚫어 올리기 위해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낙폭이 심하면 60일선도 가능해요. 역별에서 돈이 들어온다, 장기 평을 뚫어 올리기 위한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죠. 이거를. 그 돈을 확인하는 게 저는 장기 평선 골든크로스 매집봉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구름대 뚫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밥그릇 패턴, 이게 좀 길어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요 구간에서 뚫어 올리는 거는 한 7에서 15% 정도 단기 스윙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40-50% 먹으려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역배열에서 여기서 이게 돈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이 가능하다고 제가 여기 표시를 해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제 여기서 움직이다가 많이 빠졌어요. 이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비하면은 지금 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죠. 파란 점선 있잖아요. 요 뚫을 때 요 앞에 매집봉 있잖아. 이 매집봉 뚫어 올리는 여기가 타점이었어요. 여기가. 뭐 오늘 들어가도 요 위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당장은 안 가도 오늘 바로 단타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스윙 위치상으로는 불암에서 해볼만 하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거를 자기화를 모시고 알고는 있는데, 왕자 만드는 거 쉬워요. 하루에 윗목 이렇게 한 150개씩 꾸준히 하면 돼요. 왕자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간 노력은 하기 싫은 거죠. 밥그릇은 1번, 2번, 3번, 4번의 패턴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밥그릇 기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알고 있으면 결국 써먹는 장이 나옵니다. 밥그릇 기법은 이제 우리가 본인만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선이 224일선입니다. 224일선. 6개월선이 뭐예요? 6개월선이 111선이고요. 그리고 2년선이 448일선인데, 제가 주로 밥그릇 기법을 사용하는 거는 이 세 개 선을 중점으로 하는데, 가장 제가 이제 기준을 삼는 게 224일선을 제가 제일 중점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112일선이나 448일선을 할 때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종목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 밥그릇 패턴을 이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선, 1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간의 파동의 크기라 보시면 돼요. 그 1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뭐 448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최소 100% 이상, 그리고 112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한 20-3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래요. 1년선을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 선들도 참고해가지고 뭐 50%를 먹을 수도 있고 뭐 30%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선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1년선을 해도 되고, 뭐 본인이 111선 해도 되고 60일선으로 해도 돼요. 20일선으로 해도 돼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일단 1년선 기준으로 하면 1년에 224일선의 평균이 있어요. 이게 평균이 뭐냐면은 1년간의 주가 흐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년간 주가 흐름이 만약에 박스로 움직이면요, 이 224일선이 행보를 하겠죠. 그죠? 중간으로 행보를 하고, 만약에 1년간의 주가가 이렇게 위로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24선 밑에 이렇게 깔리겠죠. 만약에 1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은 224선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은 저평가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평가를 우리가 확인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은 저평가가 있고요,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저평가와 기업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기업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요. 파동을 그리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기업이 갑자기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악재나 어떤 작전에 의해서 갑자기 뚝 빠져요. 뚝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기량은 있는데 실수로 카운트 펀치 한 대를 맞은 거예요. 싸울 때마다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싸움 잘하고 다 좋은데 그냥 얼떨결에 한 대 얻어맞아갖고 쓰러진 거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기업은 멀쩡한데 뭔가 실수, 기업도 하다 보면 운영상 실수가 있겠죠? 그 실수로 맞아가지고 한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맞겠어요? 한 판 더 붙으면 맞겠어요?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그릇 3번짜리 같은 개념이 뭐냐면은 급락을 합니다. 일단 한 대 맞아요, 실수로. 급락을 해서 224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이제 기력을 차립니다. 기력을 차려가지고 다시 이 224일선 평균치를 뚫어 올리고 저항을 겪다가 원래 컨디션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안 좋아지는 기업은 이렇게 맞고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1년선 기준으로 이격을 벌려버립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평균치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이게 보통 악재가 강력하게 터지면 이런 게 나와요. 아니면은 세력들이 이제 이탈하고 나서 다시 저평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평균 대비해서 밑에 있으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치고 올리면서 원래 주가로 돌리는 그런 개념이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구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단테는 2번에서 잡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1번에서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1번에서 잡으면 시간이 몇 년 걸리고요. 2번에서 잡아도 마지막에 골팍이나 계단식 하락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번 자리보다 비싸더라도 3번에 잡아야 돼요. 0차.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기법을 이제 응용을 할 때는 여기가 2번 자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가지고 치고 올렸다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작은 밥그릇 하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으면 이제 256, 그 다음에 2평 때리기, 밑에 짝꿍댕이 쌍바닥이나 이런 게 좀 흐름이 좋으면은 256이나 2평 때리기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중간한 거죠. 요런 같이 이렇게 앞에 매집봉이 한번 찔렀다 빠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요.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찔렀죠, 찔렀죠. 이런 거는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V자로 반등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하고요.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는 2번이 짧으니까. 그리고 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번의 길이보다 2번이 길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딱 연결했을 때 이 면과 이 면을 비교했을 때 2번이 무조건 길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길어지는 시점 있죠. 1번보다 2번이 길어지는 시점에서 막 흔들어요. 흔든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3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한번 골 팠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골 파거나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비교해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딱 길이가 비슷해지는 자리에서는 흔듭니다. 여기서 막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흔들어요. 안 흔드는 것보다 흔드는 게 훨씬 좋아요. 있다는 거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별로 안 흔들었죠, 그죠?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흔들었고, 이런 거는 나중에 흔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미인을 찾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단테는 미인을 저렇게 찾는구나. 오케이. 밥그릇 기법, 이거는 밥그릇 패턴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는데요. 밥그릇 패턴의 기본 개념이 224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걸 좁히는 거예요. 이격을 급락해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걸 좁히는 거죠. V자로 반등하는 이런 게 말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탁 튀어 오르면 밥그릇 3번 자리 1년선 기준으로 그래서 4번 튀어 오르고, 요런 개념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밥그릇 기법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자면은 요가 1번이고 2번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밥그릇 기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알고 있으면 결국 써먹는 장이 나옵니다. 밥그릇 기법은 본인만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선이 224일선입니다. 6개월선이 뭐예요? 111선이고요. 그리고 2년선이 448일선인데 제가 주로 밥그릇 기법을 사용하는 거는 이 세 개의 선을 중점으로 하는데 224일선을 제일 중점, 경우에 따라서 112일선이나 448일선을 할 때도 있다. 1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50%에서 100% 정도를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448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최소 100% 이상, 그리고 112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20-3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1년선을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 선들도 참고해가지고 50%를 먹을 수도 있고 30%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년선을 해도 되고 뭐 111선 해도 되고 60일선으로 해도 돼요. 20일선으로 해도 돼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주식은 저평가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평가와 기업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기업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요. 파동을 그리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기업이 갑자기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악재나 어떤 작전에 의해서 갑자기 뚝 빠져요. 이 사람이 정말 기량은 있는데 실수로 카운트 펀치 한 대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맞겠어요? 한 판 더 붙으면 맞겠어요? 안 맞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밥그릇 3번 자리 같은 개념이 뭐냐면은 일단 급락을 합니다. 일단 한 대 맞아요. 실수로. 224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이제 기력을 차립니다. 기력을 차려가지고 다시 이 224일선 평균치를 뚫어 올리고 저항을 겪다가 원래 컨디션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아지는 기업은 이렇게 맞고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1년선 기준으로 이격을 벌려버립니다. 쫙 이렇게 평균치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보통 악재가 강력하게 터지면 이런 게 나와요. 아니면은 세력들이 마지막 이탈할 때, 이탈하고 나서 다시 저평가로 들어오는 거죠. 1년 평균 대비해서 밑에 있으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치고 올리면서 원래 주가로 돌리는, 기력을 회복하고 그런 개념이 밥그릇이에요. 그러면 단테는 2번에서 잡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1번에서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1번에서 잡으면 시간이 몇 년 걸리고요. 2번에서 잡아도 마지막에 골팍이나 계단식 하락에 맞을 수가 있어요. 2번 자리보다 비싸더라도 3번에 잡아야 돼요.
돼요. 영차.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 이게 3번이에요. 밥그릇 기법을 이제 응용을 할 때는 여기가 2번 자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가지고 치고 올렸다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기에 작은 밥그릇 하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으면 256, 그 다음에 2평 때리기, 밑에 짝꿍댕이 쌍바닥이나 이런 게 좀 흐름이 좋으면은 256이나 2평 때리기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중간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V자로 반등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하고요.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죠. 여기서는 2번이 짧으니까. 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번의 길이보다 2번이 길어야 돼요. 삼각형으로 딱 연결했을 때 면과 이 면을 비교했을 때 2번이 무조건 길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더 이득이다. 딱 이 길어지는 시점 있죠. 1번보다 2번이 길어지는 시점에서 막 흔들어요. 흔든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3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한번 골 팠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골 파거나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달인 연합을 검색하세요. 선절 안 하신 분들, 선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장이 너무 두려워요. 근데 선절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선절가가 다 나갔을 거예요. 어디서 매매하든 간에 내 선절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개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절한다면은 이 폭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이 지속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밸류가 돼서 적자 기업이 아니고 배당도 꾸준하게 나오고 시총도 크고, 만약에 이런 종목 있잖아요. 뭐 시총은 솔직히 크든 안 크든 상관이 없어요. 시총은 크면 좋겠지만은 요런 기업들을 내가 사서 물렸어. 이런 기업에 물리는 거는 솔직히 시간 투자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50%가 나든 마이너스 70%가 나든 이 마이너스 50% 70%가 어디서 나냐면은 주가가 엘리어트 3파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그래요. 이제 이걸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7, 80% 나버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고점 대비 70%씩 빠졌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약에 뭐 1년을 생각하거나 뭐 6개월을 생각한다면 답 없어요. 답이 없고, 이 시간을 만약에 10년을 생각한다, 5년을 생각한다 이러면 답이 있어요. 지속 가능하고 적자 기업이하고 배당까지 나오는 기업은 어차피 이 기업은 계속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50% 70% 빠진 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로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데서 물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중장기를 하든 단타를 하든 1년선에서 이격이 벌어진 자리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항상 이 1년선하고 주가가 붙었을 때나 1년선 밑에 있을 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엘리어트 1파, 2파, 3파가 대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 물리면 네이버, 카카오도 마이너스 80%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대시세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70% 80%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새끼들이 기업 분할을 겁나게 한단 말이에요. 버려버립니다. 그냥 개미들을 그냥 자기들 금고로 사용하는 거예요. 개미들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쪼개기 안 하는 네이버 같은 애들도 지금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224일선 부근에서 들어가야 돼요. 224일선 역배열 구간에서 요때 들어가서 물리는 건 괜찮아요. 이럴 때 들어가서 물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절대 물리지 말아야 될 구간이 엘리어트 3파가 나오면서 딱 3파 나왔죠. 요 이후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솔직히 중장기를 하든 단타를 하든 우리는 이 밥그릇 3번 자리에서만 하면은 괜찮아요. 밥그릇 3번 자리에서 빠지는 건 나중에 다시 다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 밥그릇 3번 자리 이후에 4번 자리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 다음에 하락을 맞아버리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는 건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16년 전부터 제가 이 밥그릇 패턴을 가르쳤습니다. 역배열에서 잡아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배열 확장공에서 들어가니까 이걸 얻어맞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밥그릇 1번 자리의 끝을 어떻게 기준 잡으면 되는지요?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밥그릇은요 1번과 2번을 찾는 게 아닙니다. 3번을 먼저 찾아요. 3번을 기준으로 1번, 2번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1번 자리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려가는 동안에 파동 있잖아요. 파동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이 공굴이나 역 헤드앤숄더나 역주행, 짝꿍댕이 쌍바닥 이런 걸로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이 파동, 요거를 먹기 위해서 2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단기
파동이죠 요거는. 근데 3번 자리는 뭐냐면은 1년선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선을 여기가 딱 뚫어 올립니다. 이렇게 장기 입평 하나를 이렇게 뚫어 올렸네 하고 앞에 보니까 막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밥그릇이 나왔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1번 2번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하이힐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타고 내렸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1년선을 딱 뚫어 올리는 찾고요. 매집봉이 있는지 골파기는 있는지 공격형인지 뭐 언덕형인지 수비형인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도 3번이 나오는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1번 2번의 패턴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그릇 기법을 착각하는데 자꾸 1번 2번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어차피 장기 입평 돌파예요. 큰 그림 돌파인데 이 큰 그림이 지금 돌파한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기법에 장기 입평 골든크로스 기법이 기본이에요. 이 장기 입평 골든크로스를 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저평가해서 매집이 있나 없나를 보는데 이 매집의 형태가 1번은 얼만큼 저평가가 되는 구간이 왔느냐 2번은 어떤 매집이 있느냐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이게 진짜다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밥그릇 3번 자리는 1번 2번을 찾는 게 아니라 3번을 찾고 1번 2번의 형태를 보고 이 3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3번만 찾는데 우연히 이제 1번하고 2번이 좋은 거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아 이거는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2, 5, 6 자리예요. 1번 2번 찾기 힘들어요. 1번 2번은 먼저 운 좋게 찾았다. 정말 1번 2번이 진짜라면은 3번이 나오겠죠. 돌파가 나오겠죠. 그죠?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 패턴을 맨 처음에 찾았어요. 저는 분명히 파동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제 찾았던 패턴이 밥그릇이죠. 주가가 과거에 급등했던 자리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밥그릇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111선 기준의 밥그릇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밥그릇 패턴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놓고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급등주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골파고 나오는 밥그릇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내려가고 행보 매집하고 다시 돌파하고 올리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큰 틀에서는 이 밥그릇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세력주들이 움직여지는구나. 224일선 기준으로 한다. 224일선 밑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와서 1년선이니까 4개월 이상 행보를 했다가 다시 224일 뚫어 올리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흔들기 자리가 3번 자리고 안착을 하고 나면은 슈팅이 나온다. 이 4번 자리예요. 이게 밥그릇 패턴인데 만약 이 선이 지금 224일선으로 제가 적용을 시켰는데 이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21선으로 적용시켜야 되고 뭐 60일선 적용시켜야 되고 뭐 111선 적용시켜야 되고 448일선이나 721선이나 이런 걸 적용시켜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회전 주기를 짧게 하고 목표가를 짧게 먹으려면은 이 기준을 짧게 만들면 되고요. 내가 이거를 좀 부근하게 중장기로 잔파동 연연하지 않고 가겠다 하면은 이 기준을 길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111선 또는 224일선의 밥그릇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더 늘리든 더 줄이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봉으로 데리고 와서 분봉상에 30분봉 밥그릇, 10분봉 밥그릇, 5분봉 밥그릇 이것도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밥그릇 패턴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주식이 약간 세력주라든지 작전주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밥그릇의 원리가 뭐냐면은 세력들이 만약에 매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주가에서 매집을 할까요? 저평가에서 매집을 할까요? 고평가에서 매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업이 있어. 한 1000억짜리 기업이 있어. 어디서 매집하겠어요? 저평가에서 매집해야죠. 그럼 이 저평가를 만들어야 돼요. 세력들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1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00억, 600억대로 빼버립니다. 주가를. 이게 1번 구간이에요. 세력들이 어떤 대주주와 짜고 어떤 악재나 이런 걸 띄워가지고 주가를 빼요. 또는 주가가 빠진 종목에 이거는 이 정도면 우리가 작전 쳐서 올릴 수 있겠는데 라고 또 세력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빼는 이 과정에 있는 게 저평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1번 자리예요. 그래서 224일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주가를 빼고 저평가로 만들어갖고 한 600이나 500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신나게 매집하는 거예요. 이제 매집이 끝났어. 물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주가로 돌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돌리기 전에 한번 털어야 되죠. 그래서 급락하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 마지막 흔들기 구간, 원래 주가로 돌리는 구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작전주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번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서 256, 2평 때리기, 영매공파, 오돌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오돌이는 요 앞에도 다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같이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추세선을 그어야 돼요. 저평가 구간에 내가 메리트를 둘 것이냐, 탄력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를 둘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평가 구간은 탄력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은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별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주가가 조금 고점이지만은 상승 탄력이 붙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정별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 정별 구간에서는 탄력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한 3에서 50% 바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올 수는 있지만은 특히나 탄력이 붙는 구간은 고수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손절이 철저하게 되고 본인이 컨트롤이 되는 고수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별 확장 구간에서 특히나 주가가 탄력을 받을까 생각해서 물려나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 저평가 구간에서 역배열에서 반등을 노리고 반등 구간을 찾아서 한다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물려도 저평가에서 물리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나 그리고 이제 저평가에서 좀 물렸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한 3개월 정도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역배열이 돼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탄력이 붙는 구간이에요. 물론 정배열도 전고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지만은 220을 뚫어올리고 파동이 2개 이상 나온 종목들은 절대로 돌파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눌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파동부터는 매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줄을 걸 때 역배열에서 추세 전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추세라든지 역배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 돌파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거고, 정배열은 뭐냐면은 주가가 들어올려서 눌림목이라든지 두 번째 재돌파라든지 눌림목을 노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는 탄력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대로 탄력받아 올라가면은 빠르게 수익 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물린다면 과거의 정배열 자리처럼 이렇게 돼요. 요 자리처럼.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걸 얻어맞는 거고,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은 반드시 역배열 자리 있잖아요. 역배열 자리에서 이 추세선을 그으면 돼요.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서 잡든지 밥그릇 모양을 파악을 해서 3번 자리에서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밥그릇 3번 자리에 돌파와 눌리면 원래 이제 정배열 돌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주가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밥그릇 3번 자리가 이런 위치라는 거죠. 이런 위치.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밥그릇 모양이 떨어지질 않아요. 구간을 보는 거죠. 급락하는 구간, 매집하는 구간, 재돌파하는 구간, 그 다음 재상승 가는 구간. 과거 차트를 쫙 이렇게 펴봐요. 펴보고 요런 밥그릇 구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밥그릇이고 이거는 큰 밥그릇이 또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이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밥그릇 패턴에 1번, 2번, 이거 3번 자리 잡았으면 개꿀이네.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야. 주가 빠졌다가 여기에서 밥그릇 하나 나왔네. 요거는 5일선 밥그릇 하나 나왔네. 여기는 정배열 밥그릇이 하나 나왔네. 요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밥그릇 패턴의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누가 움직여요? 세력이 움직입니다. 세력이 뜻이 뭐예요? 힘을 가진 집단, 세력이 움직여요. 이 세력 중에서 작전을 치면은 정보에 의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전에 의한 세력이 있다. 흔히 말해서 밥그릇이 나오는 패턴은 뭐다? 작전에 의한 세력이다. 정보에 의한 세력이 1이면은 작전에 의한 세력은 9다. 10개 중에 9개는 작전이라는 거죠. 진짜 정보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정보가 나오는 주식들은 밥그릇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크게 안 무너지고 신고가 형태로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작전에 의한 애들은 이렇게 밥그릇 형태가 대부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세력이 자기들이 만약에 매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작전이라는 걸 쳐야 돼요.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원하는 게 지금 현재는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어떻게든 싸게 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이 많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가 원래 적정 주가로 움직이다가 내가 이게 작전을 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만원 하던 주가를 만원에 매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6천원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 1번 구간이 나옵니다. 개미 투매 구간. 6천원까지 뺐으니까 5천원에서 한 7천원 사이에 매집을 하겠죠. 그리고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주가로 돌리는 과정을 하겠죠. 다시 만원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요 패턴이 바로 밥그릇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그릇 패턴의 영역 보면은 이게 224일선입니다. 1년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224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행보하고 요래가지고 요렇게 올린다. 이게 밥그릇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번 구간이고 2번 구간이고 3번 구간이고 4번 구간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1번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주가가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해서 1번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매매를 많이 합니다. 2번에서는 저희도 매매를 합니다. 왜? 1번에서 2번으로 뭐 여기에서 우리가 공구리 기법이 나오고, 하이힐 기법이 나오고, 2평 때리기 기법이 나오고, 256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2번이 들었으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돌파 기법은 이제 여기 3번 자리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1번 구간이나 2번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힘들고 주가도 대시세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 3번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죠?